동아시아사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중국의 이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하였고, 그리고 국가에 등장했었죠. 국가에 등장하면서 중국 최초의 전설의 왕조 하나라 했었고, 그리고 상나라, 이거는 확실히 국가가 있는 거지. 근데 상나라는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주나라까지 했습니다. 주나라는 이제 중국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뽑히는 국가입니다. 유교, 공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나라 바로 주나라였어요. 그 다음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이 주나라가 막판에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주나라의 왕실 권위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혈연적인 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점점 약화됩니다, 나라가. 자, 그러면서 주나라 왕실이 그 견융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서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서쪽에 있을 땐 주나라는 서주, 동쪽에 갔을 땐 동주라고 하는데, 이 동주 이야기입니다. 동주로 가고 나가지고는 사실상 주나라는 하는 게 없습니다. 주나라 왕이 있기는 있어. 주나라 왕이 여전히 중국의 왕인데, 각 지방의 제후들이 주나라 왕의 말을 안 듣고 각자 그 지방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처럼 행동하는 시대, 각 제후들의 그 많은 세력들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러요. 야, 주나라 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운영이 되었다. 주나라는 이제 통제력을 잃었죠.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춘추 전국 시대이다. 이때 춘추 시대에는 춘추 5패, 전국 7웅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이. 춘추 시대 다음에 전국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5명의 패자 있었고, 그 진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5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전국 7웅에서는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7웅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각각 춘추 시대와 전국 7웅을 대표하는 나라들인데, 당연히 나라 이름은 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아. 춘추 시대 때는 그래도 존왕양이가 좀 유지가 됐습니다. 존왕양이란 거는 주나라 왕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래도 사악한 것들을 물리친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주나라 왕실, 요 동주의 그 권위가 유지가 됐어. 하지만 전국 7웅 때는 완전히 주나라가 붕괴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봉건질서 앞에 했었죠. 봉건제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시대다.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자가 이제 모든 걸 먹는 겁니다. 그 약육강식의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법가 사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춘추 전국시대,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고, 춘추 전국시대에서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이때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야. 왜냐면 각 지방에서 서로 싸우니까 전쟁이 많다는 거는 상대 국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정치면에서 9년제가 도입이 됩니다. 9년제 뭔지는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중앙의 정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야. 앞에 봉건제랑은 다르죠. 봉건제는 제후가 있고, 이 제후가
왕에게 혈연관계, 얘는 세습이 가능했잖아. 이게 봉건제였지. 근데 9년제는 왕이 제후가 아니라 관리를 파견해요. 지방에. 이 관리는 세습이 안 돼. 왕이 바꿀 수가 있어, 언제든지. 제후랑은 다르죠. 그러면 관리들은 왕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왕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다음에 정치면에서 부국강병,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만든다. 부국강병 정책이 시행이 됐다. 경제면에서 우경, 소로 농사를 지었고 철제 농기구 이게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했다. 사회면에서는 제자백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제자백가라고 윤리 들었으면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윤리 들었으면 나오는데 뭐 유가, 법가, 도가, 뭐 묵가 이런 사람들 있지. 공자, 뭐 한비자, 뭐 이런 노자, 장자, 묵가에는 묵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결국엔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뭐 윤리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나와서 뭐 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하고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나름의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했던 사상가들이 유가하고 법가죠. 특히나 성공했던 뭐 이들도 나름 뭐 세력을 일구긴 했지만 유가 법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제자백가 사상가들입니다. 그 앞에서 여기 나왔었지.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할 때 법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했었다고. 다음 사회면에서 이때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 규모가 확대되었다. 자, 이게 춘추 전국시대의 변화입니다. 오늘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들의 이름보다도 제자백가의 등장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진나라의 전국 통일, 앞에 얘기했던 그 진시황의 진나라.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을 했죠. 중국을. 그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는 법가를 통해서 전국 통일, 법가 사상을 통해서 전국을 통일했고, 그리고 요거 뭐 책에 연도가 있으니까 뭐 연도 뭐 못 해도 돼요. 그냥 참고로만. 기원전 221년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우리나라는 아직 저기 고구려 백제 신라도 등장하기 전이죠. 고조선 있고 이럴 때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황제를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황제, 기존의 왕보다 더 높은 거야. 주나라는 왕이었잖아. 주나라 왕. 근데 여기서부터는 황제라고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칭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봉건제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시행됐던 9년제를 확대했다. 그리고 통일 정책을 펴는데 춘추 전국시대 때 나라가 여러 개로 나눠져서 화폐, 문자, 도량형은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와 이런 거를 통일. 그리고 사상을 통일합니다. 자,
진나라 사상 뭐였다? 법가였지. 법가 사상으로 통일을 해. 근데 법가의 라이벌, 가장 큰 라이벌은 유가였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가 사상가들을 부르고 그 책들을 모아서 책에 불을 지르고 그 사상가들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분석행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사상을 통일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다가 도로망을 정비를 해요. 도로망 정비. 쇠퇴. 거대한 장성인 만리장성을 축조를 했고,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가혹한 법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민 출신의 진승하고 오광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 농민 출신들인데 원래 그 진시황이 그 토목공사의 공사를 벌이면서 동원을 했어 이들을 진나라에서.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딱 도착하라는 날짜에 도착을 못한 거야. 자연재해로 인한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유두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유두리가 없었던 거죠. 진나라 법에는 그런 건 없다. 너희들은 사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이 농민들이. 공사 강제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사형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진나라 멸망의 결정타가 되었어요. 자, 진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져갑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진나라에서 유방이라는 사람과 항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이 둘이 싸웠고 결국 유방의 한나라가 승리를 거둡니다. 한나라의 승리. 이게 장기죠. 장기에서 빨간색이 한나라고 초록색이 초나라거든. 그래서 장기를 두면은 더 어른이나 더 잘하는 사람이 보통 빨간색을 하죠. 그 이유가 한나라가 승리를 하니까 결국엔. 자, 유방, 고조. 이 사람이 세운 나라는 한나라고 유방은 한고조, 한나라의 최초 황제가 되었어요. 중국을 재통일. 그리고 군국제를 시행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군국제 시행.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앞에 나왔던 세 개.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 먼저 봉건제는 앞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왕이 있고 제후라고 했어요. 제후는 세습이 가능했다. 그리고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였다. 이게 주나라의 봉건제도이죠. 주나라 봉건제도의 혈연적인 그 종법 질서라고 하는데, 혈연 종법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왕과 제후가 가까울 땐 상관이 없어요. 가까울 때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가면은,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면은 되게 멀어진다는 거지. 6촌, 8촌 막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점점 멀어지면은 이들이 사이가 가까울 수가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죠. 봉건 제도에서는 왕의 힘은 낮을 수밖에 없겠지. 자, 군현 제도로 넘어갑니다. 군현 제도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시행이 된 거고 진나라 진시황이 되게 좋아했던 제도이죠. 왕은 지방의 제후가 아닙니다.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요. 관리들. 이들은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관리는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 세습이 안 되니까 일단 뭐 물론 제후들도 충성을 한다고는 했겠지만 더 충성심이 강하겠죠. 관리들의 입장에서. 혈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충성 관계이고 왕이 임명을 해서 파견하는 거죠. 자, 왕의 힘은 어떨까요? 여기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왕이 관리들의 그 직위를 갖고 있은 거니까. 마지막 궁극제는 뭐냐? 유방이 중국을 재통일을 했는데 유방이 혼자 통일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유방이 있었으면은 그 밑에 부하들이 있었거든. 함께 했던 부하들. 얘들을 대접을 해줘야 돼. 얘들 대접 안 해줬다가는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방이 선택한 건 뭐냐? 이제는 황제라고 쓸게요. 유방이니까. 9년제는 진시황도 있지만 그 앞에 춘추 전국시대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편의상 불렀습니다. 왕으로. 황제가 있고 그 인근 지역은 이렇게 관리들을 파견을 합니다. 9년제지. 황제가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 그리고 중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외부 지역은 제후 왕들이 다스립니다. 굳이 제후 왕이라 쓴 거는 황제니까 유방은 황제고 이제 그 밑에도 왕을 임명할 수 있지. 주나라 때는 왕이 제일 높은 거니까 밑에는 그냥 제후였는데 여기는 황제니까 이제 제후 왕입니다. 제후 왕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두 개가 섞였네요. 여기 메인 지역, 황제 인근의 메인 지역은 9년제이고 그 외부 지역은 봉건제고 두 개가 섞인 게 바로 궁극제입니다. 유방은 왜 이렇게 했다? 얘네들 때문에 그래. 얘네들 대접해줘야지. 얘네들 대접 안 해줬다가는 어떡해. 난리 나지. 바로 반란입니다. 하지만 유방이 원하는 거는 궁극제가 아니었을 거야. 실제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모든 왕은 9년제를 원해요. 어쩔 수가 없어. 내 힘이 강해져야지. 내가 저 제후 왕들 인정해주면 쟤들이 언제 또 반란 일으킬지 모르는데 나 때는 안 일으켜도 내 자식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유방이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은 뭐냐? 자기의 충성을 바쳤던 이 부하들을 하나하나 죽입니다. 불러가지고. 유방의 밑에 장군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한신이라고 있거든. 이 한신은 유방의 이 천하 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이야. 근데 유방이 한신도 결국엔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 죽일 때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뭐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토사구팽 뭐 이런 사자성어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유방은 그 제후 왕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자기 일가인 유씨들을 갖다가 앉힙니다. 되도록 많이. 물론 전부 다는 못했지만 유씨들을 앉히는 데서 유방은 이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뒤에 황제들의 과제는 뭐냐? 유방 뒤에 나오는 황제들은 어떻게 이 제후왕들을 완전히 없앨까? 그게 과제인 거야. 유씨라 하더라도 같은 유씨라 하더라도 저놈들도 불안해. 우리 황제 그 로얄 패밀리 중에서도 딱 내 직계 라인들만이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제국에 대한 통치력이 강해지겠지.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니까. 중국의 황제들은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조선이나 고려는 나라가 좀 작잖아. 중국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좀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중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황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지방에서 금방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 지방이 워낙 넓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군대를 모을 역량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황제들은 이 9년제를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군국제를 시행을 했으나 결국 군국제는 언젠가는 9년제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지만 미리 조금만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 9년제를 성공했던 황제는 한무제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